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이번에는 김도윤 지음의 럭키를 낭독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연예인분들의 수상소감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이 정말 좋았어요. 이러한 말이 겸손의 표현일 것 같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도윤 작가님은 이 부분이 무척 궁금했다고 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는 반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요. 그래서 그 운의 차이는 뭘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도대체 그 성공의 운은 어떻게 오는 건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타고난 건지 아니면 얻어내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자였습니다. 네, 굉장한 희소식이죠. 그럼 어떠한 노력으로 성공의 운, 럭키를 얻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셰르파를 만나야 한다고 얘기했다. 문제는 셰르파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고도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쉽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말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그냥 쉽게 만나려고 해요. 처음에 무턱대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들러붙는 거죠. 그렇게 무작정 용기를 낸다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후 실제로 만났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자신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김 작가님도 누군가 메일을 만나주세요 하면 다 만나줄 수 있나요? 김 작가 TV에 출연하고 싶다고 다 출연시켜줄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최소한의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하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김 작가님을 통해 슈퍼개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식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면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해도 다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레벨은 아닐지라도 자리에 앉았을 때 어느 정도 말은 통해야 할 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창시절처럼 그냥 내 친구야 하고 아무 괴대 없이 새로운 만남을 갖고 어울려 놀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만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대기업 회장이든 잘 나가는 정치인이든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부탁한다고 해도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은 그냥 만날 수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방구석에 누워서 셰르파를 만날 수는 없다. 셰르파를 만나려면 히말라야의 고산지대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와 똑같은 레벨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수준의 내공만 쌓아도 기회는 생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성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완전히 대등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 내게 그런 실력이 없고 그래서 상대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면 당연히 성공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그저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실력을 쌓는 도중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원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3, 4년은 그냥 혼자 했어요. 제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서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성격을 고쳐야겠다 싶더라고요. 안 그러면 영원히 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려면 나를 알려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누군가 알아서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건방진 생각이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이 찾아오길 기다린다는 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나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책을 번역하고 외부 모임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노력에 조금씩 쌓여 한 사람씩 만난 게 나중에 2사람, 4사람 되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운이라는 건 내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은 사람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10명쯤 만나면 실제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1-2명 뿐이고 나머지는 별 의미 없거나 최악의 경우 사기꾼도 덜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10명 중 1명인 진짜를 발견하고 100명 중에 10명인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 또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사람을 보는 눈도 높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며 성공의 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결국 모든 성공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3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역시 그런 운을 가져다 준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투자 자문사를 창업한다는 건 제 상상력 범위 밖에 있는 일이었어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은 필요했거든요. 그때 왜 못해?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2분의 회장님이 계세요. 2분이 없었으면 투자 자문사를 창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비전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주식에 미쳐 있었으니까 뭐라도 하겠지라고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 노력은 다 조금씩 떨어진 위치의 점으로 존재한다. 그 점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닐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운 아닐까? 여러분은 이 모든 나비효과의 시작인 점을 잘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점을 이어줄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나의 운이 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친구들과 놀지, 학교 숙제를 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런 순간들의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됐다. 더 나은 선택을 많이 한 학생이었다면 아마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도 더 높았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대학은 10대 시절에 했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가면 운이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가장 큰 차이는 만나는 사람이다. 조별과제를 함께한 팀원이 촉망받는 스타트업 CEO가 돼서 내게 동업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무조건 더 좋은 친구, 더 뛰어난 동료를 만나 성공하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노력 역시 이런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첫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닌 다음의 상황을 내다봐야 한다. 지금의 힘든 상황에 매몰되면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다.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어느 CEO가 내게 말했다. 어릴 때 항상 왜 나만? 이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집만 가난하고, 왜 우리 집만 밥을 굶고, 왜 나만 학비가 없는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 순간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뭔가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말이죠. 고3이 됐을 때 겨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생이 된 후에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었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고 그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됐어요. 지금의 내 부모를 탓하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탓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상상을 하며 유행을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등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잘 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등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한다면 더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실패하더라도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인 중 지금은 충분히 성공했지만 과거에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돌이켜보면 안타깝게 놓친 운도 제법 많아요. 예전에 한 기업에서 임원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입사했으면 스톡 옵션을 받았을 텐데 그게 지금 가치로 치면 300억 원쯤 돼요. 그 기업이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인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잘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한 사람이 살면서 3번의 큰 운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잘 새겨둬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3번 오니까 한두 번 놓치더라도 그 다음 운만 잘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면 다음 공이 날아올 때 더 집중해서 보게 되겠죠. 과거에 지나간 일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다음에 오는 공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운은 찾아온다. 마침 어떤 이유로 일이 꼬여서 그 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운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인생을 1년밖에 못 살면 기회가 한 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80년 넘게 사는 인생이기에 그 한 번을 놓쳤어도 다음에 기회가 또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여러 차례 다시 오더라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에 실패했다면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 셋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한 증권사 임원이 내게 해준 말이다. 살면서 뭔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매번 옵니다.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실력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일 때 누군가 매수를 권해서 조금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6만 달러까지 가자 조급한 마음에 왕창 대출해서 더 넣었다면 지금 반토막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난 운이 없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산임을 이해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운을 잡냐 못 잡냐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기도 한 거죠. 내 실력만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은 그동안 쌓은 내 경험과 내공의 결과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의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얼굴에 그의 성격과 태도가 다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나는 거기에 얼굴 말고 다른 한 가지 요소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선택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봐도 그 사람의 본질을 잘 알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선택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으로 이미 나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쁜 선택일 줄 알면서도
더 쉽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고르기도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10년 후 삶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부른다. 실력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 운은 불확실의 요소이지만 실력이 쌓이면 내게 유리한 확률의 게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운이란 세상에 내게 던진 수많은 질문과 기회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세상에 내게 던진 수많은 선택지에 대한 나의 답이 모두 합쳐 나의 운을 만든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 매일 하는 작지만 옳은 선택이 쌓여 복리로 불어나는 게 결국 성공의 메커니즘 아닐까. 복권을 긁지도 않았는데 당첨이 될 순 없다.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이자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홍춘우 박사님께 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박사님은 운을 복권이라고 답하셨다. 운이란 결국 많이 긁는 사람에게 오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느님 욕을 했어요. 제가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빈곤에 허덕여서 자살하게 만드냐고 말이죠. 그 말에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답했어요. 네 기도를 들으면서 국률이 여겨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복권 한번 긁어본 적이 있느냐? 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뭐라도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복권 하나 안 긁고 주식 한 주 사본 적 없고 사업 한번 벌인 적이 없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의 마지막에 신을 저주하니까 열받아서 나왔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박사님, 저는 왜 일이 잘 안 풀릴까요? 그때마다 저는 네가 아직 덜 해봐서 그렇다. 덜 저질러서 그렇다. 계속 뭔가 더 해봐야 한다고 조언해요. 무슨 일이라도 해보지 않고서 운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건 길거리를 걷다가 금덩어리를 줍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라도 해야 운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운이 터진 적이 몇 번 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다 제가 뭐라도 시도해보았고 열심히 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터진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홍춘욱 씨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운은 자기가 얼마나 복권을 긁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운이 있는지 알려면 일단 많은 일을 시도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등 계속 복권을 긁어야 해요. 나도 그의 말에 100% 동의한다. 뭐라도 고기를 잡으려면 일단 낚싯대를 많이 던지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시도를 많이 해야 행운이든 불행이든 들어올 여지가 생길 텐데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으면 운이 들어올 여지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운의 존재를 맞닥뜨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 주식을 안 샀는데 내 자산이 오르거나 퍼팅을 안 했는데 공이 갑자기 홀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2000년에 설립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에 약 200억 원을 투자했다.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이루어진 작은 회사였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 그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기업 가치는 약 174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59조 원으로 불었다. 무려 첫 투자액의 3,000배 달하는 수익을 남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만나 6분 만에 200억 원을 투자한 미다스의 손정희 회장의 일화다. 신문기사는 그가 단 6분 만에 마윈의 엄청난 잠재력과 인사이트를 발견해 파격적인 투자를 당행한 것에 주목했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과연 손정희 회장은 그동안 마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마윈이었던 것 아닐까? 그 한 번의 투자가 그동안의 시간을 다 보상해 준 것 아닐까? 손정희 회장이 내가 하루에 미팅 몇 개씩 하는지 알아? 라고 떠벌리고 다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봤다는 식으로 포장이 되고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는 건데 손정희 회장 같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낚싯대를 던져놓은 부지런함이 있다. 운을 들어오게 하는 수많은 시도가 결국 마윈 같은 대여를 낚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공한 CEO들도 잠을 가능한 적게 자며 밤에 책을 읽고 새벽에 메일을 보내고 하루에 수십 번의 미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 목까지 2명, 아니 3명치를 사는 사람들이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2번, 3번 사니까 당연히 운도 2배, 3배 더 따를 것 아니겠는가. 운을 만날 확률은 시도의 양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두 번 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하자. 당신이 시도하는 만큼 운이 당신을 따른다. 네, 김도윤 지음의 럭키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내 안에 운을 깨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몇 가지만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스스로의 노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순간의 선택들이 보여 운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운이라는 것은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의 노력과 간절함, 용감한 도전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참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운이라는 것이 사주와 같이 타고난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이나 외모 같이 이런 타고난 운이 참 좋아서 저렇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었죠. 그런 것이 아닌 그들의 엄청난 노력의 바탕이 되어 운이 찾아왔고 그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생각이 크게 바뀐 만큼 앞으로의 인생 또한 달라져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네. 운과
성공에 관한 모든 비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운을 활용하셔서 좀 더 윤택한 그리고 포근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